바로 그 순간 이지우는 온몸의 힘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활휘를 비로소 놓아버린 것처럼 세상과 싸우기 위해 단단하게 세웠던 모든 벽들이 그의 손길 하나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넘어선 가장 완전한 형태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조명 삼아 서로의 심장 소리를 음악 삼아 말없이 춤을 추듯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외로웠던 각자의 삶에 대한 위로이자 앞으로 함께 걸어갈 미래에 대한 가장 뜨거운 서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고 스치는 손끝이 닿는 곳마다 기분 좋은 쾌감이 마치 따뜻한 전류가 흐르듯 두 사람을 온전히 감싸왔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 끌림을 넘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고 세상에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듯한 경이로운 감각이었습니다. 아, 사랑이란 이토록 한 사람의 우주를 통째로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었던가.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은 이제 두 사람의 심장을 따라 온몸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글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11 함께 그려가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첫 설명회가 끝난 다음날 아침 코어 밸런스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대지에 마침내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충만한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건네는 수줍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한지혜와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함께 시작한 동지들은 밀려드는 전화 한 통 한 통에 울고 웃으며 마치 10대 시절 밤새 기다렸던 첫사랑의 답장을 받아든 소녀들처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무실은 벅찬 감격과 함께 간 내린 커피의 고소한 향기와 비온 뒤 흙냄새처럼 싱그러운 희망의 향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 피워내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그 모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김민수의 품에 기대어 느꼈던 그 충만함이 이제는 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뉴욕의 로버트 한으로부터 화상회의 알림이 떴습니다. 이 기적을 이제 모두와 함께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음이 이렇게나 설레는 멜로디였었던가요? 화면 가득 떠오른 얼굴들, 뉴욕의 로버트 한 그리고 댁에 계신 오명철 선생님 부부까지 우리는 어젯밤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기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늘 차가운 이성을 대변하던 로버트 한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숨길 수 없는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년 시절 난생 처음 1등 성적표를 받아든 것처럼. Ladies and gentlemen, 경이로운 아침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어젯밤을 기점으로 코밸런스라는 단어의 검색량은 이전 데이터가 무의미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래픽 증가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석가의 그것이 아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목격한 탐험가의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그 낯선 흥분에 화면 너머 오명철 선생님이 마치 아들의 재롱을 보는 아버지처럼 크고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러보게, 역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최고야. 내가 미리 약재상에 단단히 일러두었네. 아마 창고가 닳도록 드나들어야 할 거라고. 이 늙은이의 감이 아직 죽지 않았어. 숫자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기, 이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맛이구나. 혼자서 맛보는 성취가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읽어낸, 그래서 몇 배는 더 달콤하고 가슴 벅찬, 어쩌면 인생이란 바로 이런 순간들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길고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민수가 조용히 이지은의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시오, 지은 씨. 이제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 그의 한마디가 그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고맙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첫 파트너 그룹인 박선영, 최 사장, 박 교장 등은 코어 밸런스의 데일리 루틴 5가지를 배우고 익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를 실행하면서 현실의 벽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근황 파악서에 적힌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차가운 목소리, 어색한 침묵, 그리고 너도 결국 그런 거 아니? 라는 경멸이 담긴 거절, 그 모든 상상이 제 손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째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 사장은 시스템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옛 동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아주 대단한 걸 시작했어. 너도 나 믿고 한번 따라와봐. 내가 책임지고 돈 벌게 해줄게.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돌아오는 것은 냉소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는 연달아 실패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론이랑 현실은 달라. 내가 왕년에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도무지 속을 모르겠어.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했던 박 교장은 잠재 파트너와의 첫 미팅에서부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첫째, 건강의 중요성은. 그의 일방적인 설파에 상대방은 지루한 표정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그들의 서툰 모습은 바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지은과 한지혜는 이들의 어려움을 1대1 멘토링으로 풀어갔습니다. 한지혜는 박선영의 옆에 앉아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처음엔 이 통화 버튼 하나 누르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괜찮아요. 거절당하면 우리에겐 거절 노트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지은은 최 사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거나 시스템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코치로서 그의 닫힌 생각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고난도의 기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과거 식당을 성공시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무엇이었나요? 원칙이랄 게 뭐 있어? 그냥 좋은 재료 써서 맛있게 만들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지.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좋은 재료, 맛, 친절. 그게 선생님만의 성공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수많은 실패와 손님들의 반응을 겪으면서 서서히 사장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오신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최 사장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지은은 그의 침묵을 존중하며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지. 수없이 망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배운 거지. 바로 그겁니다, 사장님. 코어 밸런스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저 역시 수없이 망해보고 욕도 먹어보면서 만들어낸 성공 시스템이에요. 상대가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결정하게 하려면 먼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온전히 경청하며 그와 연관된 더 큰 비전을 보여주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교육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할 생각을 재구성하는 가장 고난도의 스킬입니다. 사장님의 그 놀라운 경험은 이 시스템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명품 요리가 될 겁니다. 그녀의 멘토링은 기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은 아주 작은 성공 스토리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지은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야. 잘 지냈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요즘 다시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았어. 혹시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전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친구의 목소리. 무슨 일인데 그래? 네 목소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한번 들어볼게. 첫 초대에 성공한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이처럼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동료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성공이 공동체 전체의 위대한 승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은 이지은의 가르침대로
옛 동료에게 다짜고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먼저 그의 힘든 사정부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나 나나 참 애썼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내가 새로운 지도를 하나 발견했는데 같이 한번 펼쳐보지 않겠나? 그의 진심 어린 접근에 냉소적이던 동료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 역시 평생의 습관을 버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제야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즐거운 배움입니다. 그의 겸손한 변화에 상대방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이지은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서툴지만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설프게 차려진 테이블 위에는 그가 아끼는 와인과 그녀가 좋아하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일 얘기가 아닌 각자의 지나온 삶의 상처 그리고 서로를 만나기 전에 고독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살 수 있었어. 감정이라는 변수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지. 나의 집,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었지만 그곳엔 단 하나의 온기도 없었소. 저는 반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살았죠. 그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웃고 실패를 위해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공유하며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격정적인 고백이 아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잔잔한 대화, 그리고 미소, 맞잡은 손의 온기. 이건 늘 꿈꾸어왔던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김민수가 그녀의 손등에 아주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편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은 한지혜와 뉴욕의 로버트 한은 첫 파트너들의 성공 데이터를 분석하며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미스 한. 당신이 관리한 박선영 씨의 성공률이 제가 예측한 데이터보다 20%나 높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 관리라는 비논리적인 변수가 제 시스템을 이겼습니다. 미스터 한, 거봐요. 세상 모든 일이 숫자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니까요. 로버트 한은 화면 너머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한지혜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그 느낌은 스파크가 튈 수도 있겠지요. 며칠 후 이지우는 모든 창립 멤버와 첫 파트너 그룹을 모아놓고 다음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성공 신화를 이제 세상에 증명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정확히 100일 후 우리는 이곳 서울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코어 밸런스 창립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벅찬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박선영과 최 사장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쁨,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의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 더 큰 무대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